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0.11%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3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의 모습인데요. 장중에 등락이 약간 있는 상태였지만 몸통이 작은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사주 매수 첫날인데요. 3만 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62억의 매도, 기관들도 4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제약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면서요.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악재가 시장 전체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전반은 어저께 반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하락세로 대밀리고 마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계속 옆으로 세우기 작업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변화를 읽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연 3일째 2만 주대의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 일시적인 수급 변화 이런 측면에서 주가 움직임 역시도 옆으로 세우다가 한번 밀리는 상황들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인데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모습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한편 오늘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상호 교환성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발표한 내용은요. 상호 교환성 휴미라와 유플라이마를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고임상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차 처방의 임상학적 근거가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허가가 나온다면 처방 가속화를 기대한다 이런 제목이 되는데요. 참고로 유럽에서는요. 교차 처방, 상호 교환성 이런 제도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성에 대한 임상은 결국 미국 FDA의 교차 처방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 하는 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는 좋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작년 1월 달에 미국의 FDA의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의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놓은 상태죠. 조만간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시스템은요.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전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상호 교환성에 대한 허가가 나오게 되면 처방전에는 그냥 아달리무밥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약사가 재량껏 유플라이마든 아니면 휴미라든 처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회사 측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약국의 개념들도 미국에선 보험회사들이 사보험사들이 수직 계열화시켜서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상호 교환성은 처방 정대에 큰 영향이 없다고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의 휴미라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16%인데요. 물론 나머지 16%의 대부분이 유럽 시장인데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유럽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의 유플라이마의 시장 점유율은 17%로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증가 속도도 빨리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럽은 공공 입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리지널보다는 가격이 싼 시밀러 쪽을 제도적으로도 채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유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보험사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는 이번 1월 달에도 시장 점유율이 0.3%에 불과한 상황으로서 시장 점유율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을 보시더라도요. 작년에 23년의 연간으로 1435억의 매출액을 보였는데 24년 3분기까지는 2414억의 매출액을 보이므로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2배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대부분은 유럽에서의 매출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지난 2월 11일이죠.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의 제품별,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매출액 추정을 해놨는데요. 유플라이마는 북미 지역에서 24년에는 160억의 매출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럽 및 기타에서
3,290억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뉴플라이만은 유럽 및 기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25년 올해에도 26년 내년까지도 지속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플라이마 이외에 셀트리온의 다른 제품들의 지역별 매출 분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램시마는 24년에요. 북미에서는 5,950억, 유럽 및 기타에서 7,150억입니다. 램시마도 유럽 지역이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오곤 있는데 격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잖아요. 트룩시마의 경우에는 북미 쪽의 매출액이 유럽 및 기타보다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허즈마는 북미와 유럽의 격차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의 허즈마의 시장 점유율은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베그젤마 역시 미국 시장에도 좋긴 하지만 유럽 시장에 비해서는 역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램시마 SC와 진펜트라를 보시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24년에 5,520억의 매출액이 전망이 되는데 미국에서 진펜트라는 360억을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25년에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6년으로 가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 제품 6개 제품들은 셀트리온은 미국보다는 유럽 시장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신규 제품에 대한 NH투자증권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즉 새로 나오는 가장 먼저 스테키마의 경우에는요. 유럽에서 먼저 출시가 24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올해는 유럽에서는 1,880억을 예상을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270억밖에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옴니클로 역시 유럽과 미국에서의 격차가 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템나, 앱토즈마는 북미 지역에서 조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즉 스토코볼로 오센벨트는요. 25년에는 북미 지역이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더 유럽보다 많겠지만 26년에 가게 되면 또한 유럽 매출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기존 제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규 제품들에 대해서도 NH투자증권의 전망에 따르면은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데 미국 시장을 결론적으로 공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 3분기까지의 셀트리온의 지역별 매출 구성에서도 입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유럽에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 금액 자체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요. 2분기에 2,807억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3분기에는 북미 지역에서 오히려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과연 지역별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 시장은 사보험사들이 꽉 쥐고 있잖아요. 사보험사들이 수직 계열화를 시켜가지고요. 건강보험회사뿐만 아니라 PBM, 약국 등 유통까지도 다 꽉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3대 보험회사 그리고 3대 PBM 쪽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거나 자체 상표를 붙여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3대 보험사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제품들만 등재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가로서 리베이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리베이트를 많이 주게 되면 당연히 선택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보험회사들은요. 자체 상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에 제약회사와 같이 수익을 나눠 먹겠다는 것이죠. 즉 리베이트 받는 만큼의 수익을 나누어서 가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수를 하지 않고는 미국에서는 판매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벌의 관계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3위 PBM 업체인 옵텀 RX에서는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즉 셀트리온의 스테키마가 있잖아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25년에 선호의약품 등재를 2개밖에 선택을 안 했습니다. 오리지널인 스텔라라 그리고 시밀러 쪽에서는
암젠의 웨즐라란을 선택을 했는데 웨즐라란인데요. 이것은 암젠 거잖아요. 암젠이 옵텀 RX에 자체 상표인 누벨리아를 붙인 제품 요것이 선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선택이 돼 가지고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제품들은 옵텀 RX의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보험 가입자들한테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제품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옵텀 RX는 휴미라 시장, 즉 아달리무밥 쪽에서도요. 25년부터는 두 개의 제품만 선택을 했는데 두 개 다 암젠 겁니다. 하나는 옵텀 RX의 자체 상표인 누벨라를 붙인 암젠의 제품 암제비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체 상표를 안 붙인 암젠의 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옵텀 RX에서는요. 휴미라 쪽에서는 암젠 제품 2개, 그리고 스텔라라 쪽에서는 스텔라라 오리지널하고 시밀러 쪽에서 역시 암젠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결국 암젠 거만 선택을 한 것이잖아요. 암젠은 미국 회사잖아요. 바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마 다른 쪽의 PBM들 역시 이와 같은 비슷한 기조로 한두 개 정도만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자체 상표를 붙인 제품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신규 제품들, 차기 제품들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자체 상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을 나눠 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박리담회의 개념으로 근본적인 미국에서의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연말에 나온 신영정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2025년을 준비하며 트럼프 정부의 변수 이란 제목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시 연동되어서 바이오 시밀러 역시 약가를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를 붙이게 되면은요. 미국의 오리지널 제품들은 약가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경쟁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가 붙어서 약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제품들인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미국 우선주의가 여기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영정권에서 전망했던 것은요. 약가 리베이트 동시 억제 시에는 유통사 보험사의 프라이빗 라벨, 즉 자체 상표잖아요. 이 자체 상표 유통 채널이 확대가 돼가지고 독점 계약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미 앞에서 봤듯이 옵텀 RX에서는요. 암젠과 거의 독점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시장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못 들어가게 되면 빈익빈이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미국 시장의 환경 변화에 셀터리온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핵심은 결론적으로 사보험과 PBM과의 협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수했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박리담회의 개념으로 가야만 미국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5년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한 전망치들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곧바로 25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주면 좋겠습니다만요. 그러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